예, 안녕하십니까. 공기맘 엄마들,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는 엄마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엄마의 잡은 그렇게 금방 끝나는 잡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예, 오늘도 또 그 보이지 않는 그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제가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또 우리 한번 또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중에 전업주부도 계시지만 일을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애가 어렸을 때 그 출산휴가 조금 받아놓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다행히도 아이를 친정 엄마가 봐주신다든지, 뭐 시어머니가 봐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아기를 봐주시는 해주시는 분이 뭐 꾸준하게 다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집을 보냈다든지,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또 사정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일하는 엄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 지금 저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입니다. 이런 엄마들이 공통점은 몸이 고단해. 그쵸? 몸이 많이 고단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정말 파김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몸적으로도, 신체적으로 고단 안 해도 정신적으로가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일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일적으로 좀 스트레스 다 받고 다운될 때가 있죠. 근데 딱 집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됐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우리 애기들이 어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을 딱 여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또 시작되는 거지. 내 일이 또 다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엄마 하면서 와서 또 뭐가 어쨌네. 그래서 계속 이제 요구가 이제 계속하고 울고 있는 애도 있고, 뭐 어쩔 때는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먹고 저쪽에서 어떤 뭐 그지처럼 이렇게 구부려서 자는 애들도 있고, 뭐 별 이제 그게 쫙 장면이 나와요. 어쩔 땐 정말 승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밖에서도 지금 이렇게 힘들은데 들어와서 또 일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보자면 피곤함에 더 피곤함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현실적으로 엄마들, 만약에 남편이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싱글맘이었을 수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6년 동안. 제가 싱글맘에 아이 셋을 키울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워킹맘으로 될 수도 있었고,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어, 첫 번째는 이제 남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이 가사 분담이나 육아에 대한 조정은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음식을 해야 할 일, 뭐 청소를 해야 할 일, 그거는 분명히 얘기가 돼야 돼요. 그 얘기가 안 되고 좀 모호한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독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오래 못 가요. 솔직히. 뭐가 오래 못 가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일은 솔직히 말해서 일은 내가 그만을 두고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일이 아니더라도 일은 아깝고 내가 쌓아온 경력이 아까워도, 사실은 그 일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해. 근데 내 아이의 엄마는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머니? 내 새끼에 내가 아니면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잘 하셔야 돼. 나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쁘고 뭐 어떤 게 더 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가치가 옳다 이렇게 절대 말을 못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좋은 거는 이 두 개를 다 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하고 그 얘기를 분명히 해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곤한 건 확실히 피곤해. 집에서 만약 밖에 일을 봤는데 너무 이게 어쩔 때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집에 오면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 얘기도,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집에 일은 집에 일이고, 들어왔을 때는 집에 일을 싹 잊어버리고 이걸로 한다 이러면 제일 좋지.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제 경험상에 이 표현력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다든지 뭐 애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엄마가 지금
밖에서 내가 지금 좀 많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좀 나 조금만 쉬고 올게 해서 방에 잠깐 들어가서 뭐 30분이든 40분이든 어느 정도의 그 타임아웃이죠.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해서 그동안 미안한데 뭐 애들이 배고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미안해. 엄마가 근데 금방 올 테니까 이거 잠깐 뭐 간식거리라도 입에 뭘 좀 쑤셔 놓든지 그렇게 해서 잠깐 먹고 있어 하고 시간을 조금 버시고 좀 캄 다운돼서 그래 내가 이거는 지금 집에 왔으니까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지쳤으면 남편한테 내가 좀 많이 오늘 지친다. 그러니까 오늘 좀 가볍게 해결하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뭐 좀 시켜 먹는다든지 뭘 좀 한다든지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남편이 있으면 이 분명히 경계선을 두셔야 된다. 혼자 다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편이 없는 경우, 이제 혼자 있으셨을 때 내가 일에 시달리고 왔는데 집에 딱 온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일을 하면 내가 또 다 해야 되잖아.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까 분담 체제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삶에서 좀 유도리를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소를 내가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춰요. 어차피 나는 한부모다. 예를 들어 양부모가 있었으면은 얘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못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애들한테 시킬 수도 애들한테 그거를 막 시킨다는 건 좀 무리야. 사실. 그러니까 애들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 나이에 따라. 애들이 조금 컸다 그러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만약에 어린 상태다 그러면 그게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엄마가 힘들고 지금 인제 이렇게 피곤하다 그러면 들어오셨을 때 좀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좀 다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되면 좀 마음적으로도 쉬는 느낌이 드는데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해 놔요, 대부분. 그러면 더 인제 막 피곤하고 그게 몰려오죠.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엄마들의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돼. 아 그냥 집은 이렇게 된다. 내가 어쩔 수 없다. 나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하나는 포기는 해야 된다는 거지. 깔끔한지 모든 게 다 잘 되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 슈퍼우먼에서는 벗어나야 돼. 그래서 아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럼 그러니까 설거지를 바로 할 수 있어. 어쩔 때 한부모이신 경우에는 밥을 해 놓고 설거지가 바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싱글맘이었을 때 이제 일을 했어. 애들이 오고 이제 애들이 저기를 해. 그럼 밥을 해.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 그리고 설거지를 해. 근데 설거지까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거는. 사실은 그 정도 만약에 양부모가 있으면은 그 남편이 해 주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런 거는 그냥 설거지를 냅둬요. 그리고 내가 한잠을 자든지 꼭 한잠 자고 뭐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때 하면은 아까 밥 먹고 나서 바로 할 수 있었을 때는 죽을 것 같았던 게 한잠 자고 조금 휴식하고 오면은 좀 수월해요, 일이.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조금 컸다 그러면 아 이거는 너네들이 하는 거 해서 하면 좋죠. 뭐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아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너가 해 주면 된다. 고 정도는 애들이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활을 조금 맞춰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빨래를 돌린다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인제 그 세탁기 같은 거 돌리고 요즘 세탁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큰 놈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그것도 유도리 있게 내가 '아 내가 요거는 쪼끔 예전에처럼 요렇게 좀 해야겠다.' 그런 거는 다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제 그 한부모였을 때 아이들하고 꼭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부모여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생각에는. 왜냐면은 어른의 의견이 하나밖에 없잖아. 애들이 있고. 근데 보통 엄마하고 애들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그러면 인제 저는 금요일마다 아이들하고 영화관을 갔어요 인제 미국에. 그때 당시 인제 오래된 얘기예요. 10몇 년이 다 넘은 얘기예요. 그래서 인제 애들하고 조그만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 가지고 인제 뭐 주스나 요런 걸 조금 해서 지금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 당시는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 가지고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 또 다른 이렇게 영화를 해서 금요일 날 한 날은 아이들하고 조금 나도 쉬고 이 친구 애들도 쉬고 그다음에 뭐 밥을 갖다가 조금 간단하게라도 외식을 조금 하고 요런 식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어 힘든 거는 맞아요. 사실 한부모일 경우에는. 힘든 거는 맞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자 뭘 하자 할 때는 내 의견만 하면 되니까 그것도 좋아
사실 결혼을 했을 경우엔 남편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견이 있죠. 나 어른이 있죠. 남편 의견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슨 일을 할 때 좀 시간은 걸려요. 남편하고 나하고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부모의 장점은 뭐냐면 의견이 나 하나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거나 뭐 어딜 간다거나 이럴 때가 좀 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부모였을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을 자주 갔어요. 그 여행을 뭐 멀리 가고 뭐 좋게 가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뭐 제가 일하는 것도 거기에 좀 연결이 됐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방 그냥 요 옆에 있는 주에 잠깐 애들하고 뭐 드라이브를 하러 온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좀 고런 내 나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득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내가 지금 애들 데리고 잠깐 어디를 돌고 온다. 그래 뭐 여행을 어디 간다. 뭐 하룻밤 어디 저쪽 좀 뭐 다른 지방에 가서 하루 자고 온다. 그러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남편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다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꼭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인제 한부모였을 땐 그 과정이 없지. 그냥 내가 원하고 아이들 갈래 그러면 애들이 오케이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런 또 편안함이 있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좀 자유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제 고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는 한부모 생활을 하시면은 생활적인 데에서는 쪼끔 힘든 거는 맞다. 힘든 거는 쪼끔 맞아서 기력도 쪼끔 처지고 그럴 때는 그래서 저는 한부모 같으신 경우에는 같은 그 한부모였던 그 서포트 그룹도 한번 같이 있으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부모였을 때는 그 여성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뭐 그 사별하신 분, 이혼하신 분, 혼자 애들 키우시는 분 그런 분들하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 만나서 밥도 쪼끔 먹고 차도 마시면서 그러면 약간 좀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쪼끔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한부모였고 일을 하시는데 지금 뭐 전업주부고 하면은 우리 몸이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그거를 좀 이렇게 지혜롭게 넘기는 거.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중심의 축은 아이다.'라는 걸 항상 명심은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애들한테 일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게 돼. "아우 일했을 때 힘들게 죽겠는데 집에서도 편치가 않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엄마를 보고 싶어 했거든. 엄마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말하면서도 제가 인제 일을 하고 내려오면은 좀 쉬고 싶은데 우리 넷째가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말을 하면 아우 막 그냥 머리가 산란해. 내가 지금 일에서도 머리가 산란했는데 머리가 산란해. 그래서 어쩔 때는 말을 해요. "엄마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쉬고 올게." 그러면 또 내가 잠깐 쉬는 동안에 또 체크를 "엄마 다 쉬었어? 엄마 다 쉬었어?" 그럼 쉰 것 같지도 않아 또. 쉰 것 같지도 않아. 내버려 두면 내가 엄마가 나갈 텐데. 그걸 또 이 10 분마다 "엄마 나 언제 쉬어? 다 쉬었어?" 이런다고. 그 뭐 어쩔 수 없죠. 그 빨리 쉬어야 돼. 빨리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엄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기 엄마라는 영상도 만들고 이런 데서 또 같이 저희가 공감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힘든 거는 아는데 저희가 생각을 우리는 엄마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하시고 그다음에 몸의 피곤함이 당연히 있는 거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고 여기저기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면 남편하고도 역할 분담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댓글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메일로 적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나누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키우고 가정들 잘 돌보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공부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공기 엄마였습니다.